예,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오늘도 특집 마련했습니다. 저는 폭락이란 말을 가능하면 안 씁니다. 지금도 안 쓰겠습니다. 급락장 속에 대응 전략들 살펴볼 건데요. 9월 고용 동향이 먼저 나왔네요. 잠깐 속보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일단 취업자 증가 수가 4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3천 명 늘어났고 우리가 숫자 잘못 본 것 아니냐 3만 명, 30만 명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4만 5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김동연 장관이 국회에서 취업자 수가 줄 수도 있다고 살짝 흘려서 다들 긴장했는데 일단 수치로 나온 거는 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3.6%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월비 0.3% 상승, 청년 실업률은 8.8%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 동향 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전반적인 대응과 함께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그런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먼저 어제장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죠. 어제 우리 충격이 꽤 컸었는데 어제 상황 특징부터 박민영 앵커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어제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장 출발 이전에 어느 정도 각오는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분위기 더욱더 좋지 않았었죠. 코스피가 4.44% 빠졌습니다.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내려오면서 2,12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죠. 이 정도 낙폭은 7년 전 이후로 또 가장 최대의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밀려났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좀 보죠.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습니다. 계속된 8거래 연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도 5천억 정도 외국인은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동안 2조 원 정도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일단은 쇼생크 탈출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어제 외국인이 4,865억 원을 매도했는데 이 중에 3분의 2 정도를 IT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측에서는 IT를 매수해주면서 일부 물량을 받아갔으나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움직임이 나타났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보실까요? 1위권부터 100위권까지 올라선 종목이 GS 리테일 딱 한 종목입니다. 네이버는 거래 정지 상황이고요. 그밖에 모든 종목이 떨어진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 2천억 이상이 집중된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5% 급락하면서 최근에 발표했던 어닝 서프라이즈 정말 무색해졌고요. SK하이닉스 밀렸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 안팎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건 나빴건 관계없이 어제는 대다수의 종목이 모두 떨어졌고요. 코스피에서 올라선 종목은 딱 23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종 분위기도 역시 좋지 않았겠죠. 모든 업종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덜 빠진 업종이라면 서비스 업종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오른 종목은 딱 2종목에 불과했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바로 증권 업종이 되겠습니다. 지수가 패닉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권 업종의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보시다시피 SK증권, 유진투자증권, KTB, 키움증권 너나 할 것 없이 6% 이상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빠르게 코스닥 쪽으로 가볼까요? 코스닥의 낙폭은 코스피보다 한술 더 떴죠. 5% 이상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700선 붕괴 겨우 막아낸 상황, 707포인트 마무리가 됐고요. 개인들의 투매가 좀 있었습니다. 3천억 가까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 돋보였네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제약바이오 종목의 급락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비중이 많기 때문이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하락했고요. 신라젠 밀렸습니다. 포스코캠텍, 나노스 대다수의 종목이 떨어진 가운데 HLB가 10% 급락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시총 상단에 어느덧 HLB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다수의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어제장 일부 종목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급락장 속에 생존주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증 이슈가 있었던 서정기전 상한가 같고요. 버추얼텍이나 한국정보통신 올랐습니다. 인콘 같은 경우는 7% 상승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내추럴엔도텍, 에스모, 파미셀 올랐습니다. 샘표 이야기 좀 들여다보죠. 어제 10%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9월 이후부터 했을 때 주가가 65% 올라와 있는데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7월에도 급등 이후에 다음 달 40%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대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 상승의 이유
이유를 설명하기는 온전치 않습니다. 이유모를 급등해 어제장 25%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상승분 반납한 채 10%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각 섹터에 대한 전략을 곧장 이어가시죠. 업종별 섹터별 대응 전략 지금부터 그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정 한상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 이제 IT주가 기술주들이 흔들려서요. 국내 IT주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국내 IT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뭐 IT 업종을 보유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걸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이요. 방송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싸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싸다고 하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니 던지기에는 좀 아쉬움이 계속 남고 그런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되실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나무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좀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긍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슈에만 너무 조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시의 이러한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인해서 악재에 더 민감한 현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즉 한국 증시에 대한 편입 비중이라든지 이런 편입에 관련해서 수급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휘둘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점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여기도 좀 제한적이다. 즉 상방과 하방이 전부 다 막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쪽보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MLCC 업황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전장용 부품 사업으로서의 매출 증가세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오히려 탑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T에서 궁금하신 게 제약바이오일 겁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미국 FDA 자문이 승인 건고 이런 호재도 먹히지 않는 시장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전략은? 일단 뭐 투심이 살아나려면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야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려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살아나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이슈로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 잊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였습니다. 2015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상당히 강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상당히 강한 업종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교역량이 줄어들고 물동량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냥 R&D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와는 별개로 R&D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세일을 할 경우에 365일 내내 세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며칠간 기간을 정해놓고 세일을 하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까지 지금 백화점 세일과 같이 기간을 정해놓은 세일 기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R&D의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고 하는 뭐 지속형 기술인 플랫폼 기술을 좀 갖고 있는 몇몇 회사들, 예를 들면 제넥신이라든지 그리고 항체 신약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에클로, 그리고 RNA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올릭스, 이 정도는 좀 관심을 좀 보여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하고 경협주에 관한 얘기도 조금 압축해서 두 가지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보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섹터는 2차 전지 업종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기차 판매량이 매우 좋습니다. 지난달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에 이어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아마도 전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바로 전기차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500에서 약 $4,500로 상향할 계획을 좀 밝혔는데요. 이런 정책 지원 확대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시성을 높여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 2차 전지 업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협주.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든 업종이 남북 경협주 업종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간의 그 정상회담이 좀 연기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조금 연기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라고 하면 결국은 북미 회담은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할적으로 매수는 가능하되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포트나의 5% 이내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5% 이내로만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마케돈 1부 마치고요. 구체적인 전략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